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수학 한번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책 펴는데 책은 센 연산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예요. 자, 부채꼴의 중심의 크기와 현의 길이입니다. 자,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용어들을 좀 공부를 했어요. 어떤 용어들이었냐? 만약에 이 점이 A점, 이 점이 B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점을 원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었죠. 자,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호라고 했어요? 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호라 그랬죠. 자, 이렇게 A랑 B점을 이제 두 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 얘를 이제 호 AB라고 나타내주고, 얘를 AB인데 이렇게 곡선으로 지붕을 씌워준다. 자,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C점이 있고 여기에 D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C점과 D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건데, 자, 그럼 이 선분 CD를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현 CD라고 얘기해줬다. 그래서 현 CD는 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분 CD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제 호의 길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심각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점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 하는데 만약에 중심각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중심각과 오른쪽에 있는 중심각이 같다면은 여기 있는 호의 길이 AE와 그다음 호의 길이 BE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줬죠. 반대로 우리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찾아보면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피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배달이 왔는데 피자를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제 피자 아저씨가 너무 잘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과의 크기를 똑같이 잘랐으니까 당연히 피자 크러스트가 있는 이 도어 부분의 길이도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중심과의 크기가 같으면은 호의 길이도 같아진다. 만약에 여기가 피자가 한 개고 여기는 피자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중심각이 처음에는 이게 하나였는데 여기에는 중심각이 두 개잖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두 배가 되면은 당연히 여기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된다. 자, 그게 우리가 호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은 어떻게 될까? 현에 대해서 자, 오늘 할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교과서 보세요. 교과서 아니고 센연산 보세요. 자, 1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 2번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3번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리게 된다면은 자, 우리가 일단 현을 그려줘야 되겠죠. 현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이런 식으로 현을 그려볼게요. 자, 현을 그릴 때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이라 그랬죠. 두 점 있는 선분이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가정은 뭐냐면은 이렇게 현이 있고 그 현에 대응하는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은 우리가 호의 길이도 서로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같은 게 호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현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현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같아진다. 같아지는 이유는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호뿐만 아니라 현에도 성립합니다. 반대 경우도 성립하겠죠. 만약에 호의 길이가 이렇게 서로 같으면은 중심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가 30도야, 30도야. 그 다음에 여기가 6cm래요. 다시 현의 길이가. 그럼 여기 현의 길이도 몇 cm가 된다? 네, 그죠. 6cm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제 현의 길이와 이제 호의 길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제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30도에서 60도로 두 배가 되면은 호의 길이도 이제 두 배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현의 길이는 그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제 풀면서 좀 해볼게요. 자, 1번. 자, 1번 문제 같이 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원 O에서 각이 이렇게 세 개가 같네요. 중심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를 써 넣으세요. 자, 1번 볼게요. A, B랑 CD 두 성분이 같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선분 AB랑 선분 CD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원에서 현이라 그러죠. 선분이니까 현이고 호는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현의 길이가 같은지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은 각각의 현에 해당하는 중심가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같기 때문에 당연히 현의 길이도 같아지겠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로 맞다 하면 되겠죠. 자, 3번 중요합니다. 3번. CE의 길이와 그 다음에 A, B의 길이의 2배가 같니?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거는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 만약에 이게 호라면 정답이 되는데 현이라면 정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은 자,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도 30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30도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현의 길이를 얘기해주면은 여기 길이, 그 다음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30도, 30도, 3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의 길이가 각각 같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A, B점, C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됐어요.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30도였는데 여기에서는 30, 30이니까 전체가 60이 되겠죠? 그러면 60에 대해서 현을 생각해주면은 여기는 이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현의 길이도 이게 중심각 크기가 2배가 되면은 이 보라 색깔의 2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노란 색깔 길이가 보라 색깔 2개를 합한 것보다는 작아지니까.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곱하기 2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현의 길이는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 하나로 이렇게 한 번에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둬야 돼요. 현의 길이는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자를 이용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피자 한 조각이 있고 피자 2조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치즈 크러스트는 한 조각이나 2조각이나 이제 정확하게 2배가 되겠지만 이 중간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 선은 이제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삼각형 AOB가 있고 삼각형 EOD가 있는데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다. 사실 여기에 있는 삼각형 2개는 SAS 합동이 될 거예요.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이게 반지름의 길이 다 같고 중심의 크기 서로 같으니까. 자, 그럼 SAS.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니까 당연히 넓이도 같아지겠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 6번은 눈 알로 푸는 문제지, 얘들아.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각각 몇 도예요? 그렇지, 110도지. 그럼 중심각 크기가 같으니까 당연히 현의 길이도 같아지겠다. x는 몇? 6cm. 5번 끝. 6번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성립한다 그랬어요. 현의 길이가 12cm니까 중심각은 똑같이 몇 도다? 네, 75도가 되겠죠. 자, 6번 그렇게 하면 되고 7번 마찬가지, 8번 마찬가지. 자,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계속해서 우리 65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65페이지. 자, 65페이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의 둘레와 넓이. 얘들아, 이게 원의 둘레와 넓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별표 5개. 자, 오늘 배운 거 다 까먹어도 되는데, 자, 이 원의 둘레와 넓이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원의 둘레와 넓이. 자, 먼저 원의 둘레와 넓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원의 둘레와 넓이를 얘기하는데 일단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최소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원에 있어서 최소 단위는 뭐냐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반지름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을 R이라고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자, 이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원주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원주율. 자, 원주율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얘기했던 이제 3이나 초등학교 때 3 아니면은 3.14로 많이 외웠을 거예요. 원주율이 뭐냐면은, 자,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자, 써볼게요. 자, 나누는데,
지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냐면은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지름을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지름을 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실로 이렇게 됐는데 이 실로 이제 둘레를 이렇게 덮는 거지. 그럼 덮으면은 이제 실이 1개, 실이 2개, 실 3개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은 이 원줄이라는 거는 이 둘레를 지름으로 나눴으니까 그러면은 지름을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잖아요. 3이나 3.14. 자,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는 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3.141592. 자,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소수가 뻗어나가는데,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산할 때 너무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이 원주율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는데, 이 기호로 우리가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파이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이 파이는 이제부터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원주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줄 파이는 뭐냐면은 다시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는 건데 이 값은 한 3.141592 정도의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파이만 알아두면 됩니다. 파이는 뭐냐? 3.141592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원의 둘레와 넓이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원줄 파이 가지고 모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둘레입니다. 자, 원의 둘레인데 원의 둘레는 우리가 보통 L이라고 많이 써요. 둘레 L은 어떻게 되냐면은 2πr로 쓰면 되고, 자, 그 다음 넓이입니다. 자, 넓이에요. 자, 넓이는 S라는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자, S는 어떻게 되냐면은 πr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오늘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둘레 L은 2πr, 넓이 S는 πr 제곱. 둘레는 2πr, 넓이는 πr 제곱. 둘레는 몇 πr? 2πr. 넓이는 πr 제곱. 자, 그래서 이 공식들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결과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냐? 자, 그러면은 사실 둘레 L 자체는 너무 쉬워요. 둘레 L 자체는 우리가 이 둘레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L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름만 양면에 곱해주면은 둘레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원줄은 우리가 파이라 그랬고, 지름이라는 거는 여기에 지름이 있는데 이제 반지름이 최소단이라 그랬잖아요. 지름은 2배 곱하기 R일 거예요. 자, 그러니까 L이라는 거는 2 곱하기 파이 R. 자, 그래서 둘레 L은 2파이 R.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넓이 S를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파이 R 제곱이에요. 자, 아직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없는데, 자, 그래서 넓이는 우리가 잘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2파이 R.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서, 자, 이 문제들 한번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 어떻게 되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래. 자, 둘레 길이 L과 넓이 S를 차례로 구하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문제를 풀 때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둘레 L이라는 거는 2파이 R이었구나. 아, R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넓이 S도 넓이 S는 파이 R 제곱이었구나. 아, R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야지.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L을 먼저 구하고 싶은데 L이라는 거는 2파이 곱하기 R이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R이 2cm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파이다. 4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S를 구하고 싶은데 S는 파이 R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R이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얘는 파이 곱하기 2제곱이니까 2 곱하기 2죠. 이제 얘는 똑같이 4파이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예요. 자, 2번 문제도 풀어줄 건데,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는 지름의 길이가 전체가 12cm래. 자, L과 S를 구해야 되는데, 얘들아, 원에서 최소 단위가 지금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소 단위는 뭐냐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반지름 R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름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반지름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둘레와 넓이를 반지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럼 문제 봤을 때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은 몇 cm가 되겠어요? 당연히 6cm가 되겠지.
자, 그럼 반지름이 6이니까 L과 S를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자, L은 2파이 R인데, 자, 우리가 반지름 R이 6이라고 했으니까, 자, 곱해주면은 L이라는 거는 12파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S라는 거는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R이 6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6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36파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내는 것 같이 자, 우리가 L과 S를 구할 때 둘레와 넓이를 구할 때 2파이 R 제곱은 이게 언제까지 나오냐면은 수능 때까지 나와. 이게 고3 때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중1 때 굉장히 중요한 수학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늘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 좀 더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자, 3번 문제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이래요. 자, 그럼 L과 S를 구하라. 자, 그러면은 이것도 너무 쉬운 거야. 이제 둘레라는 거는 2파이 R이니까 이 R 자리에다가 5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 대입해주면은 10파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S는 파이 R 제곱인데 여기서 R이 5니까 5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똑같이 5제곱이니까 25파이. 자,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뭐 스스로 해보시고. 자, 5번 볼게요, 5번. 자, 5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둘레 길이가 다음과 같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지. 자, 얘들아, 이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공식, 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자, 둘레라는 거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공식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둘레 길이가 14파이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럼 14파이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당연히 왼쪽에다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14파이가 들어가겠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반지름의 길이니까 양변을 파이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로 나누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이 7이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R이 7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건데 자, 6번도 7번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고 8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도 우리가 문제 풀면은 우리가 넓이라는 거는 2 다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넓이라는 거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81파이가 넓이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다 넣어야 돼? 오른쪽에다 넣어야 돼? 그치, 당연히 왼쪽에다 넣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81파이가 왼쪽에 들어가니까 파이가 약분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반지름 R을 제곱하니까 81이 됐어. 자, 그러면은 당연히 R은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9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81이 되는 건 9죠. 자, 그렇게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딱 한 장만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둘레와 넓이 공식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파이 R, 파이 R 제곱. 이 둘레는 2파이 R,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 공식은 우리가 수능 때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